자, 오늘은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는 용어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모 이상인 수라는 말의 뜻은 네모와 같거나 큰 수를 뜻해요. 같거나 큰 수를 뭐라고 한다? 이상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6 이상인 수라고 말하면 6과 같거나 큰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6이 보이면 6도 되니까 6이 된다라는 것을 색칠해서 표현을 하고요. 6부터 6보다 큰 수니까 수직선에서 오른쪽을 뜻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모든 값들, 그리고 이 뒤에도 계속 해당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면 좋고요. 화살표를 표시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간다라고 이 정도로 표현하셔도 6보다 큰 수, 6보다 같거나 큰 수를 뜻한다라고 수직선에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모 이하인 수라는 말의 뜻은 네모와 같거나 작은 수를 뜻합니다. 네모와 같거나 작은 수. 따라서 6 이하인 수라는 말의 뜻은 6과 같거나 작은 수를 뜻하겠죠? 그래서 6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그라미를 하고 색칠을 하면 이거는 6도 된다는 소리고요. 이쪽보다 작은 수니까 왼쪽을 이렇게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말고 계속 이어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면 더 좋습니다. 네모 초과인 수라고 할 때 이 초과라는 말의 뜻은 그냥 네모보다 큰 수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과 초과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상은 네모와 같거나 큰 수이고 초과는 네모보다 큰 수를 뜻해요. 그러면 얘는 같다가 빠지겠죠. 그래서 6초과인 수를 얘기할 때 6은 포함하지 않고 6보다 큰 수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6을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동그라미를 하고 색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칠하지 않은 것은 6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버리면 6 빼고 나머지 수를 뜻해요. 뭐 이렇다고 해서 어떤 친구들은 뭐 7에다가 색칠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면 6과 7 사이에도 모서리 맞는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리되 이 안은 비워두시고요. 여기서부터 수직선 위에 그리는 방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네모 미만인 수라는 말의 뜻은요. 네모보다 작은 수를 뜻합니다. 역시나 이 미만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하라는 말과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이하는 같거나 작은 수, 미만은 작은 수를 뜻하니까 같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미만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6 미만인 수는 6보다 작은 수를 뜻하겠죠? 그래서 6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뻥 뚫으시고 6보다 작은 수니까 왼쪽을 색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상, 이하, 미만, 초과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수의 범위를 표현해 볼게요. 자, 5 이상 11 이하인 수라고 돼 있으면 5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수직선 위에다 표현하면 5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5보다 큰 쪽 5를 포함하고 5보다 큰 쪽 오른쪽으로 쭉 가서 11까지 색칠하시면 5 이상 11 이하인 수를 뜻합니다. 5 이상 11 미만은 미만이기 때문에 같다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5는 색칠을 하고 11은 색칠을 하지 않고 뻥 뚫고 이 사이를 이렇게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5초가 11 이하인 수는 5초가니까 5를 포함하지 않고 5보다 크고 11 이하니까 11은 색칠해서 여기까지 표시하면 되겠죠? 5초가 11 미만은 5는 포함하지 않고 11도 포함하지 않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모든 수를 포함하니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다 표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어림하기 한번 해볼게요. 어림하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올림, 버림, 그리고 반올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올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올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하려는 자리의 아랫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올림이라고 합니다.
구하려는 자리의 아랫수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10의 자리 아랫수라고 하면 1의 자리를 뜻하고요. 100의 자리 아랫수라고 하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뜻하겠죠. 만약에 소수의 형태면 소수 뒤도 아랫수입니다. 그러니까 10의 자리 아랫수라는 것은 10보다 작은 자릿수는 모두 다 10의 자리 아랫수고요. 100의 자리 아랫수는 100의 자리보다 작은 자릿수는 다 100의 자리 아랫수에 뜻하는 거예요.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란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므로 10의 자리 아랫수인 1의 자릿수를 올려야 되니까 1의 자릿수는 0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10의 자릿수는 1 커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올림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26을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320에서 1의 자릿수인 6은 0으로 만들고요. 10의 자릿수인 2는 하나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330이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더 예를 들어보면 321을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 1의 자리가 지금 1이니까 얘를 올릴 수 있어서 얘는 10의 자리를 하나 올려주고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어서 330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346을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1의 자리를 올려서 350이라고 나타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160을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려면 이미 지금 1의 자리가 0이죠.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는 1 커지지 않아요. 얘가 0이라서 올릴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60을 올려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얘는 그대로 160이다 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이것만 조금 조심해 주자. 1의 자릿수가 1부터 9까지는 0이 되면서 10의 자릿수가 1이 커지지만 1의 자릿수가 0이면 올릴 게 없으므로 160을 올림해도 160이다. 160을 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도 160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좀 주의해 주자. 자,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를 하라고 한다면 100의 자리 아랫수인 1의 자릿수랑 10의 자릿수는 모두 다 0이 되고 이때 1의 자리나 10의 자리 아랫수들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100의 자릿수는 1 커지게 만드시면 됩니다. 326을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한다면 100의 자리의 아랫수인 10의 자리와 1의 자리의 수가 있으므로 얘를 하나 올려서 400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160을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100의 자리 아랫수인 10의 자리와 1의 자리 60이라고 써 있으므로 100의 자리를 하나 올리고 뒤에는 0만 들어서 200이다 라고 올림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을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하면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모두 다 0이므로 얘는 올릴 게 없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200이다 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만 주의하자. 자, 소수도 우리가 올림할 수 있어요. 0.387을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라고 하면 첫째 자리 아랫수가 둘째 자리이므로 둘째 자리의 수가 존재하니까 얘를 올려서 0.4다라고 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시면 됩니다. 0.387을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 둘째 자리 아랫수인 셋째 자리가 7이므로 얘를 둘째 자리에 1 올리고 셋째 자리는 0 만들어서 0.39다라고 하면 0.387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올림하여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버림 한번 봅시다. 버림은 구하려는 자리의 아랫수를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버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라는 것은 10의 자리 아랫수인 1의 자릿수가 0이 되고 10의 자릿수는 그대로 두는 것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26을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려면 10의 자리의 아랫수인 1의 자릿수를 버려서 320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160을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 1의 자리를 버려야 되는데 버릴 게 없죠. 0이라서. 그래서 얘는 160이라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는 100의 자리 아랫수인 1의 자리와 10의 자리 수는 0이 되고
10의 자릿수나 1의 자릿수에 단 하나의 숫자라도 있었다면, 0을 제외한 단 하나의 숫자라도 있었다면 100의 자릿수는 1의 자리와 10의 자릿수는 0이 되고 100의 자릿수는 그대로 두는 것을 우리는 버림이라고 합니다. 326을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한다면 100의 자리 아랫수인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버림해서 300이라고 쓰면 326을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것입니다. 160을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 100의 자릿수 아랫수인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버려서 100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0.387을 버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한다면 첫째 자리 뒤를 버림해서 0.3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0.387을 버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 소수 둘째 자리의 아랫수인 셋째 자리 이하를 버려서 0.38이다 라고 쓰면 이것을 버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반올림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반올림은 구하려는 자리에 바로 아래 자리 숫자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만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 올림과 버림과의 차이점이에요. 구하려는 자리에 바로 아래자리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림을 하시고요. 5, 6, 7, 8, 9이면 올림을 하는 것을 반올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10의 자리 바로 아래인 1의 자리를 관찰하시면 돼요. 326을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1의 자릿수가 6인 게 관찰이 되고요. 6은 올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33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160을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10의 자리 바로 아래인 1의 자리를 관찰하는데 얘가 0이므로 얘는 버려서 160이다 라고 쓰시면 이것이 반올림입니다.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할 때는 10의 자릿수를 관찰하시면 돼요. 326을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100의 자리 바로 아랫수인 10의 자리만 관찰하시면 되고요. 10의 자릿수가 2이므로 얘는 버려서 300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326을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방법입니다. 160을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100의 자리 바로 아랫수인 10의 자리만 관찰하시고요. 얘가 6이므로 얘는 올려서 200이다 라고 쓰면 160을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올림은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만 관찰하시면 되고요. 바로 아래가 0, 1, 2, 3, 4면 버리고 5, 6, 7, 8, 9면 올린다라는 원칙을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소수도 한번 해봅시다. 0.354를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바로 아랫수인 둘째 자리를 관찰하시고요. 둘째 자리가 5이므로 얘를 올려서 0.4라고 쓰면 0.354를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0.354를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둘째 자리 바로 아랫수인 셋째 자리를 관찰하시고요. 셋째 자리 수가 4이므로 버려서 0.35다 라고 표현하시면 0.354를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올림, 버림, 반올림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배운 올림, 버림, 반올림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사과 31개를 10개씩 상자에 남김없이 담아 포장하려면 상자가 몇 개 필요한지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이때 여기서 남김없이 포장한다가 중요하므로 남기지 않으려면 올림을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과를 10개씩 남김없이 담으려면 31을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40개만큼 담을 상자가 필요하므로 상자는 최소 4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올림을 통해서 상자가 최소 4개 필요하다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과 31개를 10개씩 담아 포장하려면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는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어요. 10개씩 담아 포장한대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10개가 되지 않는다면 포장할 수 없다는 거니까 이때는 버림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과를 10개씩 담아 포장하려면 31개를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30개만큼만 포장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상자가 최대 3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버림을 활용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34.8kg인 몸무게를 1kg 단위로 가까운 쪽의 눈금을 읽으려면 몇 킬로그램인지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1kg 단위에 가까운 쪽의 눈금을 읽으려면 이때는 반올림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34.8kg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겠죠? 1kg 단위로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35kg이므로 가까운 쪽의 눈금은 35kg이다 라고 우리가 반올림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정대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올림해야 될지 버림해야 될지 반올림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하셔서 우리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